One, two, 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미국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미국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발언 분량이 내가 30%, 최강욱 70%. 에이, 또 뻥치고 있어. 그거 방송 그거 나오면 당신 매장돼. 근데 내용이 좋더라고. 그렇죠. 예. 미국에서 담금지라고 오셨고요. 미국에서 담금지라고 오셨군요. 예. 오랜만에 오니까 이 마이크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증거를 확실하게 잡은 처음으로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추정만 있었지. 7시간 중 90분을 찾아낸. 7시간 중 85분을 정확하게 찾아낸 한겨레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예. 자, 토니 앤 가이스 이름 다 밝혀졌나요? 아니요. 그래요? 예. 내가 지난주 생방송할 때 그 토니 앤 가이 이름을 얘기해버렸는데. 토니 앤 가이스라고 하면 되세요. 왜냐면 예, 돼요. 토니 앤 가이니까. 토니 앤 가이니까. 이제 뭐 미용실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나오던데 뭘. 그런가요? 예. 그러면 토니 앤 가이. 여기서 되게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 코앞에요. 예, 걸어서 3분. 걸어서 5분. 예. 빨리 걸으면 3분. 예. 바로 요 앞에요. 가시면 기자들이 지금 진치고 있어요. 안쪽에. 토니 앤 가이가 결국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제가 청담동에다가 벙커를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예. 청담동에 뭐. 요 바로 앞에 미용실은 예. 최순득, 장시호 예. 10년 동안 머리 한 사람. 단골. 예. 바로 요 앞에. 토니앤가이 말고 딴 데가 예, 또 딴 있어요? 예. 더 아니, 고급진데. 거기는 더 고급진데. 아니, 우리 벙커에 밥을 대놓고 먹는 그 미용실이에요. 그 원장이.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다. 그냥 졸분 줄 알았다. 예.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졸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몰랐다 예. 하는 걸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게 쉽지 않죠, 말하기가. 아니, 근데 최순실 머리가 무슨 그게 고급진 머리가 있었어요?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게 뭐 고급지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습관이죠. 여기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냥 계속 이용하는. 예. 습관이 돼갖고. 아니, 그래도 뭔가 좀 여자들이 보기에 저 머리는 좀 남다른데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비싼 돈 주고 미용실 다니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게 비싼 돈이 아니죠.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예. 하는 돈이고 예. 나같이 군의발소 다니는 사람한테만 비싼 돈이고 그런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전국구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 15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 예정입니다. 8시에 시작하지만 일찍 자리가 차니까 한 20-30분 미리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은 정치 시사 사건이 쏟아지면서 뉴스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이죠.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에 한 줄 통신이 있는데 10분, 20분 단위로 두세 줄 정도의 속보를 알려드리는 시사 서비스입니다. 월 10,000원의 유료 서비스인데요. 정치 사건을 따라잡는데 무척 유용합니다. 많이 신청들 해주시고요. 역시 imtv.or.kr에 들어오시면 im마케토 있습니다.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벙커 대관 문의와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입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아니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아니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싹 제거한 벙커 반값 웨딩. 반값이라고 싸구려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품격과 만족감은 2배입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2배로 높였습니다.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기약하는 한 쌍의 탄생. 벙커 하우스 반값 웨딩.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자, 7시간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7시간에 이런 거죠. 자기들이 그 의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게 자기들은 네. 20분인지 30분인지 얘기를 몇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청와대에서요. 예. 청와대에서는 정확하게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한겨레에서 기사가 난 건 몇 시서부터 몇 시라 그랬어요. 처음에 첫 보도를 내보낸 것은 예. 저희는 9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90분 동안 그 올림머리 스타일을 손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1시 이후에 들어가서 좀 넓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예. 대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잡아서 4시 반까지 잡았어요. 예, 그 안에 90분이다. 예. 음. 근데 이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예. 그 정 원장으로 달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정 원장 이름도 얘기해요. 이름도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넣었어요. 그러면 뭘 그. 정 원장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나는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기다리고 대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니까 미안했는지 이렇게 기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라고 짧게 대답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긍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쓴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기사를 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대면에서.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매체도 있어요. 제보를 받은 건 민주당 의원실입니다. 그래서 예.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로. 그것은 아니고.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죠. 그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근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로 추정할 때 제보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 이걸로 시작한 건 아니죠. 이건 처음 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사업에 성공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최순실, 차은택, 고용태 말고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보를 받은 사람은 마사지와 관련된 예. 마사지와 관련된 분이었고,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번처럼. 그때는 이제 제가 마사지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 마사지를 하는 분이어서 제가 받는 건 적절치 않아서 저희 그 동료 기자가 가서 직접 마사지를 받아보고 이제 수차례 만나고 이러면서 취재를 했죠.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청와대에 등을 업고 성공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 성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원래 샵이 있었는데 지금 강북으로 옮긴 데다가 제대로 칠도 안 칠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노출 스타일의 어떤
그 의도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노출돼 있는 다 벗겨져 있는 이렇게 뭐 돈이 굉장히 없어서, 허름한 돈이 네,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허름한 곳에서 마사지를 받는데 막 마사지를 해주는데 뭔가 찝찝하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뭐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왼쪽 그 볼이 리프팅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야매. 야매. 근데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최순실 씨가 사실은 특 A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야매를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B급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아무튼 공인된 야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예. 고민을 좀 하다가 방향을 좀 틀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쭉 알아보는 도중에 사실 이제 이 의원실 한 곳에서 토니엔가이 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이 정 원장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또 자, 그런데 네, 네. 토니엔가이 이번 취재한 거 말고 2014년 말에 그때도 한번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2년 전에. 예, 예. 전국구 같이 하면서 제보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보를 받은 것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제보죠. 그렇죠. 그때는 성형 시술을 받았다. 예, 그런 제보. 라고 제보를 받았고, 그러니까 성형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를 JTBC나 이런 다른 방송에 받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하 기자하고 받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3, 4개월을 추적을 했죠. 진짜 한 4개월 겨울. 예. 그때는 기사도 못 쓰고. 그래갖고 이상한 게 빗나가갖고 이상한 것들이 걸렸어요. 윤전추 나오고. 윤전추 행정관을 그때 잡은 거죠. 예. 그 다음에 트레드밀 청와대 들어간 것도 그때 잡은 거고. 예.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그때는 뭘 잡았냐 하면, 아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제보를 해갖고 찾아낸 병원장, 예. 그분을 이번에 다른 타 방송사에서 취재가 들어갔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척 일찍 판단하고 우리는 성형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때 접근을 했던 거죠. 예. 지금도 뭐 그건 틀리지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틀렸는지 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정확치는 않죠. 추적하다가 또 뭘 잡았냐면 그때 문체부 건을 잡은 거예요. 과장국장 억지로 날린 거. 나쁜 사람이라더라.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로 추적을 하다가 그게 걸리지 않고 문체부 건이 걸린 거예요, 하 기자한테는. 예. 저한테는 윤전추가 걸린 거고. 스님도 하나 걸렸잖아. 스님도 하나 걸렸고. 어떨게? 음주운전 스님해갖고 종회 의원, 스님의 국회의원 거기서 아웃됐죠, 2명이. 하필 그때 전국구에서 또 그 조계종과 생선. 관련된 그렇지, 생선 양조하고 또, 있었고. 예. 예. 그래갖고 그 음식점 사장한테 해갖고 협박하셨죠 그때. 예, 여기 협박했죠. 여기 윤전추 왔다 갔죠.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예, 윤전추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기 누가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스님 2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때 저 기억이 나네요. 스님이라고 말을 안 하고요. 처음에 예. 말하지 못할 두 사람이라고 처음에 그렇지. 얘기해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가 잡았구나. 받았다. 청와대 사람들이다. 그리고 왜냐면 음주운전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봐줬다라는 제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경찰이 맞았다. 이건 청와대 사람을 봐준 게 100%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신 말하지 못할 갖고. 사람이 예. 말하지 그래갖고 못할 사람이 바른 대로 얘기 안 하면 여기 그 장사 못할 줄 알라고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스님입니다. 심지어 기사도 썼죠. 그래서 예, 기사 썼죠. 예, 기사 썼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그때는 저걸 어떻게 잡았어요? 그 문체부 얘기. 문체부는 그래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문체부 건도. 예. 예.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수첩을 보면서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이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것도 장관을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 수첩을 누가 써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차마 상상도 못할 때 아니야. 그렇죠. 그 수첩을 누가 써줬겠어요. 예. 설마. 예. 근데 최순실이가 보니까. 써준 거지. 그렇게 보이죠 지금은. 100%. 뭐 보여요? 100% 지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냐고 그 문체부 거는 이걸 어떻게 이걸 추적을 하다가 문체부 거는 어떻게 잡았냐고. 그것도 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알아본 거죠. 청와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듯 빨대를 여기 팍팍 꽂아놓으니까. 어떤 때는 뭐 광어나 송어도 올라오지만 예. 어떤 때는 군화발도 올라오고 막 문체부 사건을 잡으면서 청와대 시술 추적을 멈춘 거예요. 예. 2년 전에.
그때 그래서 그 승마하는 그 애가 승마하는 부모들 승마 옆에 사람들 다 만난 그때도 거 아니에요? 만났죠. 예. 예, 그때 만났죠. 그 최순실 얘기도 듣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최순실의 그걸 전혀 관심이 안 갔어요. 오로지 정윤회였고. 오로지 정윤회 정윤회였고. 예, 그래서 근데 그때도 네. 최순실 정윤회보다 최순실이 더 실권자라고 하는 얘기는 간혹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 그 이후에 간혹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이거 한번 추적을 해볼까 말까 추적을 해볼까 말까. 근데 워낙 이게 그때 당시에 용의선상에 떠오른 원장이 워낙 그 입을 다무니까. 입을 다물고 네. 가려 있는 데다가 또 그때 우리가 가서 인터뷰도 못했죠. 못했죠. 예, 인터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JTBC에서 접근한다, SBS에서 네, 접근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있던 와중에 나중에 예, 사실 민주당에서 알려지지 않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예. 당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몇 선이에요? 재선이에요. 서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예. 접근을 했고 일단 그때 보도 점심에, 제보가 들어왔을 때 토니엔 그 가이라고 딱 찍어갖고 딱 제보가 찍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딱 찍어서 들어왔고 찾아보니까 이미 보도는 한번 나왔어요. 최순실 단골. 최순실 단골이라고. 예. 근데 그래서 이번 제보는 뭐가 달랐는데, 그러니까 토니엔 가이가 세월호 그날 가가지고 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제보 우와, 자체가. 그렇게. 근데 어떻게 자기를 단드러내지 의원실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랬나? 제보자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해준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제3의 제보자가 네. 원천 제보자가 의원실에 제보를 했고. 제가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 그 제보자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도 좀 전하고 싶어요. 이 정도 제보가 오면 사실은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 방송도 들어요? 그 제보한 사람이? 들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을 거라면 어떻게 추정을 해요? 이런 성향이라는 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토니앤 가이를 드나들다가 이 얘기를 들었네. 왜냐하면 토니앤 가이에 네. 제 제보자는 뭘 했냐면 4월 16일 날 네. 오후에 예약을 했다가 네. 자기가 캔슬 당한 거예요. 캔슬 당한 거예요. 근데 캔슬 당하는데 문자로 캔슬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일단 뭐 그 아주 VIP일 경우에도 우리도 예약할 때 카톡이나 문자로 하고 예. 그리고 그 취소될 때 오늘 일정이 있어서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게 스텝이 전화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문자로 와요. 근데 그날 오후에 예약을 잡았다가 문자로 취소당한 사람이 이 기사가 나가니까 그때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요? 예. 그 제보자는 예. 저는 제보 모릅니다. 그 제보자는 우병우가 숨어 있는 데까지도 알려줬어요. 그 전 알아요 우병우가 어디 숨어 있는지. 예. 예. 근데 그래갖고 하 기자한테 전화했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맞는데 근처까지만 잡고 그 지점은 딱 안 찍어주더라고. 굉장히 유력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기사를 듣고 저한테도 온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날이 맞는 거지. 오후에 취소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뭐의 전문가고 굉장히 중요한 예. 제보였네요. 굉장히 중요한 제보죠. 물론 정 이제 원장이요. 기사가 나온 다음이지만 정 원장이 예. 헤어를 만지는 스타일이 스프레이를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쇼컷을 정말 잘하고 예.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갈 때 급하게 만드는 머리 굉장히 잘한대요. 스프레이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요. 머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 미용실 찾았을 때는 예. 한번 그러니까 종편이나 이런 매체들이 한번 거쳐갔을 때예요. 그런데 미용실을요. 근데 예. 거기서 못 잡은 거야 그러면은? 네, 못 잡은 거죠. 근데 거쳐갔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 한겨레는 특별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얘기 그쪽에서는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 정말 공격적으로 취재를 해요. 그쪽이라는 게. 종편에서. 그래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대고 무슨 말을 하면 편집을 해요. 그래서 그래갖고 지네 필요한 말 따서 쓰고. 그렇죠. 그거에 정 원장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예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당했어요. 그래서 종편에서 훑고 갔다 그러잖아요. 훑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훑고 갔어요 이미.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안에서 이 제보가 돈 제보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 날에 머리를 만졌다는 제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보라기보다 세월호 날에 관심을 가질 만큼의 어떤 제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은 주어가 최순실이면 최순실의 단골 미용실이므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옷뿐만 아니라 헤어도 최순실이 소개해줘서 했다. 이 야마예요. 종편에서 손을 댄 거는.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 정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머리를 만지면서 혜택을 어떤 관계냐? 그렇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핀트가 빗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의식이 있냐면 나는 자수성가했다. 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예.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일만 충실하고 싶다. 이게 강해서 그렇게 한번 거쳐가니까 상처가 엄청 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처음 언론에 이렇게 처음 노출돼 본 적도 없었고.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자들 처음에 왔을 때는 차도 주고 최소한 앉아 있게는 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앉아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 상처를 입고 나니까. 예, 아예 카운터 앞으로 진입을 못했어요. 요 바로 앞에 자디겐 볼테르 건물 바로 옆에예요. 자디겐 볼테르 하면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어떤 건물인지는 요 바로 앞에 여기. 이번에 배우고 왔어. 미국 예. 가서 자디겐 볼테르를 아, 한다는 거야. 사모님 선물로 자디겐 볼테르 사줬잖아. 저도 잘 뭔지 몰라가지고. 바로 그 건물 옆에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차를 가지고 오면 매일 여기 녹음하러 올 때마다 그 앞을 차로 지나왔던 거예요. 지나왔던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리죠. 굉장히 깜짝 놀랐고, 되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원장은 저를 아예 만나주지 않지만 그냥 익숙한 길이니까 익숙한 길이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청담동에 당신을 내가 녹음하러 왔을 때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2년 동안 익숙하게 만든 거야, 여기를. 예언하신 건. 그렇지, 좀 고마워해. 청담동에 왔을 땐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예, 예, 한번 훑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갔더니 앉지도 못하게 해요? 앉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대면을 안 해요. 원장 거기서 업무를 일을 보고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10m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눈길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물론 첫 방문에는 머리는 했어요, 제가. 12만 원 주고 가서. 커트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직접 해줘? 오디오만 나가가지고 12만 원짜리 머리라고 그냥 상상을 맡겨야 하는데 이게 예. 이게 뭐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해주더냐고요. 와가지고. 직접 아니 원장 컷을 예약을 했어요. 원장 원장 컷을. 컷도 따로 예. 있는 거예요. 원장 컷 그때는? 따로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른 방송에서 예. 하원 기자가 예. 그 취재하려고 12만 원짜리 머리 컷을 하면서 바가지를 썼다 그랬더니 그 같이 나온 패널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머리 자른 게 바가지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렇게 안 깎았는데 제가 이게 무슨 12만 원이야 이게? 왜 저게 12만 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옆에 이렇게 깎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예. 이렇게 그럴싸하대요. 이제 그분은 뭐 예. 발라주는 거야? 예 발라주는. 근데 제가 이방 워낙 원양 그러지 않아서. 넓어갖고. 예. 그래서 앞으로 내렸죠.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예. 아니 그게 핵심이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래. 저걸 뭘... 아유, 저걸 12만 원 주고. 그 돈이면 나는 1년 동안 이발하고도 남는다고.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은 안 하잖아. 한 달에 한 1년 번도 안 6개월 하지. 하는데, 예. 근데 12만 원 할만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저도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12만 원 주고 했는데 네. 원장 컷을 신청을 했고 접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그 인사 90도로 하고 예. 명함 드렸죠. 나오면서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영국 출장 간 얘기 하면서 영국 유학하셨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꽤 친밀해졌다고 느꼈거든요. 머리 컷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런던 겨울이 어땠는지 막 이런 얘기. 당신도 런던 유학을 갔었어요? 유학이 아니고 저 일주일 출장이요. 근데 아.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해가 빨리 아니 지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머리 깎는 거 배우러 런던으로 유학까지 그분은 예, 그분은 그분이 런던파예요. 예. 그렇게 해서 유학을 예, 갔다고요? 유학파예요. 예. 그 토니엔 가이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토니엔 가의 한국 지사권을 로얄티를 주고 받아온 거예요. 이게 포토폴 고장 났나 미국 갔다 오더니 왜 이래 보고. 아니, 바보처럼. 군대 이발소만 우리는 알지.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명함을 드렸더니 곧바로 그냥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야, 장윤성 기자가 그러더라고. 하영고 지부한 데가 독한 놈이라고. 지부한 오늘은 데가 인사만 있다고. 거고 내일부터 이제 예. 물고 본격적으로. 들어지기가 시작된다. 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이? 55세로 나왔잖아요. 예. 60년대 초반생. 61년생. 사진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안 늙어 보이더라고. 61년생. 아이, 예. 그거 다 남편은 나왔어요. 늙어 보이고.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글쎄. 예. 실제로 그래야 와서 깎죠. 그렇겠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는 쇼컷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깎는데요. 예. 쇼컷을. 아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날 다음날부터 예. 다음날부터 그냥 기다렸어요. 그 문 앞에서? 예. 계속 그냥 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앞 일단은
문 열 때 가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언제 예약이 돼 있는지 확인해요. 예약이 있는지. 근데 직원들은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처음에. 처음에는 뭐. 그래서 그냥 서 있죠. 그리고 지금은 되게 추레하게 입고 왔는데 예. 가급적 강남 미용실에 서 있으려면 예. 그래도 양복 입어야 할 것 같아서 넥타이도 저는 넥타이를 한 번도 안 맸거든요 지금까지 결혼식 예. 이후에. 근데 넥타이도 매고 양복 이렇게 차려입고 갔죠. 나를 불러갖고 갔으면 바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미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을 때 미국 계셨잖아요. 맞아. 우리가 미국에 가고 없으니까 그렇게 서럽고 아쉽더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뵙고 근데 이제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거기 서 있으니까 좀 불쌍해 뵀나 봐요. 그래서 일단 독한 놈한테 잘못 와서 걸렸다 그랬지. 와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이 와서 가세요. 가시라. 이렇게. 앞에 거기서 서 있지 이제 말고. 첫 대화가 시작된 거죠. 음. 가세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있었죠. 뭐.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찾아갔죠. 그게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계속 지루한 얘기예요. 계속 찾아가고. 예. 거기서 막 정봉주 선생 같으면 막 아직에 가면서 들이댔을 텐데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왔나 그래 막. 왜 그러냐면 여긴 고대 출신 아니야. 왜 고대도 그러냐면 미용 용어잖아. 고대.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제가 아, 이 최근에 인간이 미국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됐어? 되게 그래. 최근에 저희 동료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예. 이거하고 비슷한 취재를 하면서 영업방해로 경찰이 온 적이 있어서 만약에 경찰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다시 여기를 못 오죠. 그래서 경찰이 오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취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카운터에 계시는 분께는 친절 제가 요즘은 경찰들도 예.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러는지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일단 쫓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시중에 도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최순실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려고? 예. 가급적 이렇게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나 이러면서 흥미를 좀 유발시켜가지고 예, 그러려고 했죠. 저한테 묘하게 제가 했는데 그 흥미를 유발하는데 광고 타임을 놓쳤다. 아, 예. 헷갈려 죽겠다. 네네.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영부인 김치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시즌에만 판매하는데요. 김장김치에는 일반 김치와 달리 양념에 추가로 생굴, 밤, 청각, 참깨 등이 들어갑니다. 양념에 청각이 들어가 숙성될수록 시원한 맛을 내며 표고버섯 가루와 다시마 육수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근 영부인 김장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전화 02-948-1519
02-948-1519, 영부인 김치 홈페이지 그리고 imtb.or.kr, imtb.or.kr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장김치. 흥미를 유발시킬 얘기가 뭘까? 그 고영태 잘 알아요? 막 이러고. 그렇죠.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제일 호빠맨. 예. 그들 막 거기서 비아그라는 어디다 썼대요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제가 취재하면서 힘든 게 이미 국민들의 상상은 저기로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국민들의 그 상상은 성형을 받았냐, 그리고 차은택은 왜 야밤에 들어가 있었냐, 이런 거로 쫙 가 있는데 그 뒤를 확인하면서 쫓아가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깊었겠어. 성형과 차은택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S비디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너무 그 근거도 없는데 막 하는 게 그 문제야, 내가 보면. 그래서 좀 힘겹죠. 예. 이제 팩트를 확인하면서 가는 게 힘겹고 어찌 보면 그런 말들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도 예. 어떤 땐 좀 자괴감도 들고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 나와서도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안 하잖아.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자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용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뭐 조편 기자가 아니니까 저렇게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일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궁금증 제가 하도 기다리니까 지나가는 종업원이랑 안에 들어가 기다렸어요. 밖에 서갖고. 그거 3층 아니에요? 3층이죠. 예. 근데 뭐라고 하면 나오고요. 음.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요. 뭐라고 하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요. 그거 들어가서 어디 있어? 있을 때는 있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데스크거든요. 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예.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 나왔다가 그럼 1층으로 또 내려와? 네, 1층으로 내려갔다가 좀 추우면 예. 발도 시렵고 추우면 다시 올라갔다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런 고급 미장원에는 무슨 저 잡지 보고 무슨 인터넷하고 이런 있습니다. 데도 없어요? 근데 저 안쪽에 있어요. 그거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지. 아니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들어오면 데스크에서 네. 어느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렇게 시작돼요. 하거든요. 또 시작돼. 예. 가보질 않았으니까 뭐 이게 얘기가 돼야지. 어느 선생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예약된 선생님 없는데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누구 소개시켜드릴게요. 뭐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다 보통 지정이니까 다 지명이란 말이야. 오는 예약 데는. 컷이죠 대부분 디자인. 예? 그런 거야. 그냥 느닷없이 들어갔고 나 머리 좀 잘라줘요.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발소 가면 일단 들어가서 앉아서 그렇지. 신문부터 이발소에 보잖아요. 다 신문부터 보고. 그건 법원 미용실에 법원 신문부터 이발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럼 지난번처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루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불쌍해 보였는지 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스탭들이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스텝이라고 꼭 그래야 돼. 네. 아까 제가 말실수로 종업원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스텝. 예. 그 직원이시죠. 예, 예. 직원이시고. 근데 스텝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5시 반쯤 오세요. 이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제 조금 접근이 된 거네. 예. 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은 빈 시간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건네고 5시 반에 왔는데 물론 똑같아요. 이제 또 똑같은 상황 반복입니다. 뭐 원장님 5시 반에 뭐 원장이 이렇게 오면 데스크 쪽으로 오면 저를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똑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침에 출근을 거기로 하면 슬쩍 물어보죠. 예약 컷 중에 빈 시간, 그 점심 시간. 근데 정 원장은 점심을 안 먹어요. 그 예약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있어봐서 알아요. 돈 엄청 벌겠네 그러면. 참고로요. 이건 다 공개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그 판교 살잖아요. 그 건너집이에요. 그 빌리지에. 그 판교 비싼 동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점이 30개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현역에서 이걸 깎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취재를 조금 바꿨네요, 스타일을. 뭐냐면 그 한 사흘째는 이제 출근길부터 따라붙었어요. 판교에 가서? 예. 새벽부터 이제 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만나주진 않죠. 팀이 몇 명이 나갔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럼 차를 쫓아봐? 차를 쫓을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차를 쫓으면 또 경찰을 불러서 또 집 앞에 서 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눈인사를 하고. 예.
그리고 다시 저도 출근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토니 앤 가이 가서 인사하고 예. 이렇게 했죠. 근데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정 원장이. 징그럽지. 이렇게 왜냐면 그 종편 애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꽉 하고 사실 이제 제가 그 미용실에 서 있을 때 종편 어느 매체에서 왔어요. 예.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이게 제보가 샜나 보다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카메라를 들고 쭉 들어가더라고요 안쪽으로. 그런데 얼굴을 막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최순실 씨 단골이시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소개시켜서 가셨죠? 그러면 당연히 대답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한참 찍더니 그냥 쭉 가더라고요. 집에. 네, 저는 이제 그냥 서 있었죠. 네, 그런 예. 적도 있었어요. 걔들이 도와준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됐네. 네. 저렇게 무례한 놈들과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고대 나온 인간이 고대도 하지 않고 민머리로.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이틀째쯤인가 마음은 좀 여셨어요. 뭐냐면 존재를 해도 되나요? 마음을 열었어요. 며칠째 예. 열었다고. 이게 한 3일? 네, 한 3일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열었냐면 제가 질문이 가능해졌어요.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커트를 하고 돌아서 이렇게 오면 제가 질문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사를 쓰는지를 저쪽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제보 받았을 때 4월 16일 날 거기 청와대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한 마디씩밖에 못 물어보는데 그러면 처음에 가서 딱 커트하고 가면 4월? 그 다음에 16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빨리, 4월 16일 이렇게 빨리 얘기하죠. 4월 16일 이렇게 빨리 얘기하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4월 16일 날 막 이래. 그 처음에는 어느 부분을 취재하러 오는지 모르고 다른 종편들처럼 그냥 최순실과의 포인트를 관계. 딱 찍고 야마를 정확하게 잡고 취재가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그냥 듬성듬성 해갖고 뭔지도 모르고 취재를 들어오고 자기를 괴롭히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인간은 4월 16일 내가 청와대 그것만. 들어간 사실을 알고 왔구나. 네, 딱 그것만, 저는 오로지 딱 그거 한마디, 네라고 대답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이미 제보는 상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는 아주 간단했고요. 네. 주변 취재를 했죠. 근데 이 사람 그런 얘기를 좀 해봐. 청와대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가방 들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토니 앤 가이 스텝들을 취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스텝들이 피해볼 것 같은데 예. 스텝을 취재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 원장의 이 어떻게 패턴을 움직이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동선을 그 패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새누리당에도 있어요. 새누리당에도 있고 미용업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엄청난 그렇죠. 베너핏이 주치의 자기 같은 사업에 거니까. 있어서. 그렇죠. 주치의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 미용업계도 그렇고 항상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거는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일 수 있고 머리를 만지면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니까 공천의 문제라든지 무슨 그렇죠. 이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머리 만지는 사람하고는 아주 친밀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알려진 얘기니까요. 남편이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그렇죠. 출마를 했을 때 남편한테 몰리는 사람보다 이 정 원장한테 몰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떤 공식석상에서. 예.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 머리를 만지는 걸 알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뭐 생각뿐만 아니고 행동을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 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5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을 줬다고 봐야죠. 이거를 12년을 만진 거네, 머리를. 예. 그래서 아마 4월 16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아니 것 같아요. 샴푸도 지가 걔를 계속 쓰던 거 써야 된다고 단종된 샴푸를 막 찾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다가올 때 동선을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정봉주 의원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 동선을 어겼다고 누군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머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고를 알면 세월호 때도 알 수 있겠다라고 사실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시 15분에 공개 속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 무조건 머리를 해요. 이 정 원장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 당시에 실핀 10개 정도로 자기가 머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머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월 16일로 포커싱만 한다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보를 갖고 있었던 기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보도하기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가. 예,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미용실에 종편이 왔다 가는 거 빼놓고. 한번 쑥 훑어가고. 예. 그래서 좀 그냥 어떻게 4월 보면 좀 편하게, 16일 당일날 제보는 거의 학 기자한테만 독점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뭐 며칠 동안 한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오로지 세월호 420분 중에 세월호의 7시간,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 중에 그 머리를 한 시간 90분 이거를 밝혀내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형태가 어땠느냐 뭐 이런 건 사실 관심이 없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설명을 했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거 하나고 사실 가정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일부 공개를 하는 건데 사실 올림머리를 한 거가 주 목적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고 싶은 게 따로 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 이건 피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합리적 추론입니다. 뭐 제가 확인한 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보고를 받아놓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90분 동안. 그리고 그 태도는 어땠는지. 그 90분이라는 시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화 지시도 전화를 받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TV는 켜져 있었는지 뭐 등등 사실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건 얘기를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 뭘 알고 있는 건 있네. 사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저희 TF 팀장이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차피 얘기 안 한다. 근데 제가 팀장한테 좀 고집을 피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저한테 말한 적도 없고 촉이 왔구나. 그냥 눈빛을 보면 뭔가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알고 싶었던 게 올림머리는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궁금해한 거 대통령의 상태 상태가 어땠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소문의 일부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대했는지 90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더 찾아갔거든요. 그걸 좀 설득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아마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언론에 나온 지금 언론에 나온 올림머리 한 건 맞다 이렇게.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뭐라 물으니까 제가 쓴 기사를 거의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랩처럼 빠르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첫 번째 정오에 연락을 받고 들어간 게 맞느냐. 두 번째 올림머리를 보통 때처럼 한 게 맞느냐. 보통 때라 하면 1시간 반. 핵심은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오에 들어갔고 그걸 얘기했습니다. 뭐 이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오에 연락을 받고 출발을 해서 1시 정도 1시 여간까지 들어가서 90분의 머리를 한 것.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쓰겠다. 혹시나 피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 본뜻이 아니고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상황은 뭐 이렇게 뭐 기자니까 뭐 이렇게 따로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랩처럼 마지막으로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고 전 목소리도 크게 왜냐면 데스크에 계신 분들 좀 들으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라고 그리고 원장의 태도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짧게 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 못 하시지만 이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특검은 7시간을 조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저한테 얘기하신 거 말고 더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땐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라 그땐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이분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있고 다만 특검이나 이렇게 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 진실을 좀 이야기할 만한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좀 확언을 해서 그때 이제 바로 기사화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왜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이 물론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뭐 촛불 나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막 밀어내고 그러시지 않는 상황인데 대체로 언론에 대한 물론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시달렸다고 생각하겠지 자기가.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 이 원장이. 예. 그래서 이 원장 포함해서 아마 그 스태프들 전체가 다 그렇죠. 그리고 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샵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순실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원장이 말고 스태프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최순실보다 사실 세월호가 궁금하고 예. 아이들이 그렇게 생떼같이 갔는데 진실도 2년 동안 모르고 있어서 사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 말을 들은 분은 좀 분위기가 변했어요. 네, 분위기가 좀 변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막 이렇게 선정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기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그때는 좀 받았겠네. 예. 이렇게 됐어서 본인들도 아마 본인들끼리는 좀 이야기를 좀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그 세월호에 대해 취재한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그분들께 다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7시간 동안 네. 결국은 그 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에도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 뭐 20분인지 30분이 했다가 결국은 3시 22분서부터 4시 47분. 그러니까 이제 75분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85분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예. 둘 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아니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렇게 됐다라고 최규일 의원이 이제 얘기한 최규일 거죠. 의원이 보도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예, 청와대에서는 그보다 10분 또 줄여서 얘기했어요. 75분이라고. 예. 처음에 20분이었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해명한 거는 60분 들어가 있었고 20분 머리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85분이라고 얘기했다가 85분이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75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실 전 답답한 게 청와대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자료로 공개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의혹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3시 22분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12시에 전화가 와서 12시 전화 와서 갔는데 가고 나서도 3시간 동안 머리에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3시간 동안도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시차 때문에 뭐 졸려갖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잠이 들깨갖고 그랬는지 다른 좋은 약을 맞고 있었든지. 예. 그래서 그 앞에는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시 반 전화를 그 해경본부하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과 3시 22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정확하게 3시간 5시간이거든요. 5시간, 예. 이 5시간에 대한 행적은 없고 그 끝 마무리 뒤에 85분 내지 75분 내지 85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머리가 그 몽두남발이 돼 있든 흐트러져 있든 어쨌든 머리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끝에 있는 머리를 만지는 상황이 한겨레에 포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머리 만지는 상황만 이야기하면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오후 1시부터 수색이 시작이 돼요. 예. 그 그리고 그렇죠. 해경 특공대가 들어가서 해경 특공대가 들어가고 배가 거의 완전 침몰하는 시점 아니에요. 완전히 침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선수만 남기고. 선수만 남기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은 정말 절규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이미 오전 11시 23분에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거는 한겨레에서 재판을 해도 소송에 져서 공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어쨌거나 보고는 갔고 그걸 알면서 청와대에서 강남에서 미용실 원장 부른 거예요. 그렇죠. 불렀고 그 보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315명이 바닷속에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1시부터 해경 특공대가 들어갔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선조차 설치를 못하고 다시 막 물 밖으로 나오고 가이드라인 그렇죠. 설치를 가이드라인 못했죠. 설치를 못하고 예. 그리고 언딘 기다린다고 우왕좌왕하고 이때예요. 이때 머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좋다. 그래 90분 아니고 100발 양보해서 20분 했다. 20분 한 거가 아무렇지 않냐? 난 이렇게 묻고 싶어 진짜로. 그럼 20분 했다고 해요. 20분 한 게 아무렇지도 않냐? 아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올림머리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올림머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혼주들 머리 있잖아요. 어머님들 머리. 이거 하면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머리 한 45분에서 1시간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하면 그거 혼주머리라고 해요. 그 막 가짜 머리도 붙이고 막 맞아요. 삐 엄청 붙이고 찌르고 막 네. 그러면 1시간이 더 걸리고요. 원래 머리가 이 올림머리 하기 편한 분들은 조금 덜 걸리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밝힌 건 머리 하는데 20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장난을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럼 저는 청와대에다 그럼 메이크업까지는 얼마 걸렸죠?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왜 말장난을 해야죠 우리가. 왜 75분인지 85분인지 왜 말장난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주출입문에 대한 기록을 밝히고 관저 출입부를 공개하고 경호실에 관련된 경호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보안 손님이 있었으면 보안 손님을 공개하고 또 하나의 말장난이 있죠. 외부 출입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총무비서관실에서 계약을 해서 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자가 아니다. 외부 출입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그 신하무계 대위, 조화무계 대위라고 하죠. 그 대위가 장교들. 각을 갖다 주러 갔다라는 것도 외부인으로 상정하고 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외부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장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좋다. 그럼 외부인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이렇게 드나든 사람들까지 다 공개하자라는 거예요. 보안손님 포함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보도가 한 6시 조금 넘어서 나갔는데 인터넷판에 먼저 나갔죠. 네, 인터넷판에 예. 먼저 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뭐 찌라시에 한겨레에 무슨 특종이 있다라고 한 오후부터 돌기 시작해서 한겨레에 엄청난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화 아니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먼저 띄웠는데 제가 응대한 게 한 곳은 한 분들은 제가 일일이 응답을 했어요. 뭐냐면 세월호 가족들이요. 유경근 씨가 전화 왔다고. 예은이 아버님한테 예.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가 아직도 있는데 문장이 안 와요. 띄엄띄엄 와요. 예.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거 말고 중요한 일을 한 건 없나요? 뭐 이렇게 와요. 그게 그러니까 보도가 점점점.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님께서 이제 있는데 그건 아버님께서 좀 뭐랄까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머리 1시간 외에는 뭘 한 건가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꼭 밝혀내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보냈더니 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꼭 이게 문장으로 안 오고 꼭 점점점 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막 묻어나와요. 그렇지. 그리고 얼마나...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오고 아이. 다만 몇 분이라도 중요한 일을 이렇게 또 오고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기사 써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랬었어요. 아니 우리 애가 거기서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구해줘야 될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90분이 아니다 90분이 아니라 2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그날은 좀 많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말하다 꼬였는데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지 난 정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당황한 게 맞냐면 지금 이 공개한 시간 물론 이제 JTBC나 이제 다른 보도를 보신 분들 이미 아셨겠지만 이 공개한 시간을 보면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이 이제 오류가 났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서면 보고가 된 걸로 이제 그렇죠. 그런 오류가 10분인가, 네, 오류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비본질적인 일로 대통령을 깎아내리지 마라 벌써부터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도 하고 싶지 않고요.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냥 있는 자료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전 최소한 마사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이제 마사지가 뭐라고 하죠?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조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거조차 공개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90분이 아니다 20분이다. 이거를 도대체 가족들을 얼마나 마음을 찢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60분,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했다가 처음에 60분이라고 얘기했다가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했다가 75분이라고 했다가 85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럼 20분 머리 했다고 하면 그럼 메이크업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메이크업은 그러면 15분에 했다고 할 건지 그럼 그렇게 하면 해명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언론이 취재원을 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저는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민적인 분노 말고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후속 보도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 점심을 먹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가 하고 있었다라고 굳이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그건 저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녁도 잘 먹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출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머리를 해야 했고 본인은 정해진 시간에 그 밥을 혼자 먹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개가 됐으면 이제 하는 그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균열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디오가 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아이들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 에어포켓을 얘기한 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어떻게 에어포켓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먼저 그쪽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7시간이 이제 그 특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탄핵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고, 성형외과 추적도 있었고, 하지만 근거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 중에 쪼개서, 7시간 중에 쪼개서 1시간 반, 그러니까 5시간 반의 흔적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추정컨대 이 머리를 하기 이전에 머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정상적으로 외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한 시간보다 머리를 급히 만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시간보다도 적어도 3시간 반 이후에 머리를 만졌다. 그럼 그 3시간 반 동안은 어떠한 상태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머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가면서 저는 그 하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의 문자 통화
이걸 보면서 가족들이 도대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감정과 네.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한겨레 특종으로 이제 일면에 쫙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걸 딱 볼 때는 그렇지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이 정도만 생각이 들었다가 그러고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예은이 아빠의 그 문자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막 진짜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7시간에 일부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처음엔 잠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지. 예. 세상에 그때의 중요한 일을 조금이라도 했기를 바란다는 그 말에 진짜 막 무너지더라고 마음이. 알겠습니다. 하 기자 그 특종 한 얘기 그리고 결국 7시간의 성벽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5시간 내지 5시간 반의 흔적을 밝혀내면 과연 이 상황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세력이 있는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러다 괜히 우울해졌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그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저만 내세우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동료들 얘기도 좀 해도 되나요? 예.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김의겸 팀장서부터. 예, 김의겸 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순실 처음 등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김의겸 기자 그리고 방준호. 네, 방준호 기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찾아낸. 예. 그리고 류익은 기자. 류익은 기자 잘 아시죠? BBK 때 같이 하셨죠. 예. 그리고 송경화 기자까지 아무튼 어찌 보면은 한결에 무슨 2년. 전사들을 소개하는 것 같아 지들끼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근데 저는 투명사회상 왜 전국구에서 수상자들이야. 이 얘기를 하냐면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어서요. 네.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보한 사람도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활약이 정말 있었다. 이 얘기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제보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진실을 그리고 이 정권의 속사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영 기자, 나머지 처음에 우리가 최초 제보를 받은 그 자부심을 갖고 나머지 5시간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빼먹었다. 물어봤어요. 또 빼먹어. 졸다가 뭘 빼먹어. 네라고 확인해 줄 때 그 표정이 어땠어요? 이제 나중에 관상까지 보자 이제. 궁금하잖아. 그게 자기가 체념한 표정이었는지 이제 아니면 뭔가 알려야 된다는 표정이었는지.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양반이 나름대로 특검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갖고 있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 그거가 느껴져서 그래요. 저는 네라고 해서 제가 보도할 내용에 컨펌이 됐다기보다 특검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말로 컨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특검 가서. 네, 그리고 이제 다 얘기하겠다 특검 가면. 네, 세월호 얘기할 때마다 그냥 이제 스쳐가듯 얘기했지만 저한테 눈빛으로 신뢰를 좀 줬어요. 한 4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그분 집 앞에 지금 어떻게 뻗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걔가 너무 짖더라고요. 이제 저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시끄러워져서 차 밖에 나가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 앞에 이제 지켰는데 어쨌든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눈빛으로 좀 보낸 부분이 좀 있어서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그렇죠. 얘기는 어쨌거나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 선악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단식할 때 폭식 투쟁한 도 있어요. 뭐 좌우 보수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가 아니라 선악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 악마 같은 있어요. 김기춘을 비롯해갖고 용서 안 되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그거는 뭐 너그럽게 이해할 게 아니에요. 그 세월호 얘기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때는 섭섭하고 그랬잖아요. 세월호 얘기만 하면 다운로드 수가 3분의 1로 뚝 떨어져.
그 얘기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아니 실제로 그때 떠들었는데. 많이 그때 말을 서운했죠. 그때 맞습니다. 말은 예. 못했지만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를 맞아요. 제일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예? 순위가 많이 물렸죠 그때.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써.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다루면 또 떨어져. 네. 외교 문제 다루면 또 떨어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기에 영합해갖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죠. 세월호 가족들이 박주민 의원이 아쉬우면 연락하잖아. 이거 꼭 좀 다뤄달라고. 예. 그럼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되고. 그때는 박주민 변호사. 예, 그쯤 박주민 변호사. 아니, 의원이 돼서도 또 왔었잖아요. 그렇죠. 꼭 좀 다뤄달라고. 오늘 방송인데 오늘 방송 일정 취소하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DNA가 있었기 때문에 하 기자가 그래도 특종을 잡아낸 거지. 아니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그냥 단순한 기능인 내지는 돈 버는 사람으로 그냥 머물지 않고 저는 양심은 있었다고 자꾸 믿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아니, 그건 저도 확실합니다. 저도 예. 하 기자 지금 취재하면서 몇 날 며칠 취재하면서 느껴지는 이 말에 느껴지는 게 그러게요. 그분이 그냥 여기서 예. 돈에 함몰되었고 돈만 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온 거죠. 예. 예. 뭐 좀 민망합니다만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땐 그래야죠. 월급 받으려고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가세요라고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그랬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5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한결의 에이스 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